만에 하나, 천만에 하나, 백만에 하나 그런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무작정 한 종목에 몰빵하는 건 안 좋고요. 안녕하세요. 주식하는 회계사 소사의 크게입니다. 많은 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냐, 분산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집중 투자는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블로그나 아니면 제 유튜브에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원래는 제가 이 유튜브를 할 때 이렇게 마인드셋, 주식 투자를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투자 방법을 선택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기업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분석의 툴,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좀 영상을 올리려고 했어요. 근데 완전 그러다 보면 제가 이게 속도가 너무 더딘데, 유튜브도 편집을 혼자 하고 다른 것도 제 개인적인 일들도 혼자 다 딜링을 하다 보니까 속도가 되게 늦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못 기다리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제가 이 가치 투자, 기업 본연의 본질의 가치에 투자하는, 그런 기업을 소유하는 이런 투자 방법을 정말 널리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구독자가 좀 많이 많아지고, 정말 그 부동산은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 보면 팔로워가 아니죠. 구독자가 막 10만 명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부동산인데, 그 정도는 되지 않더라도 그래도 좀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하는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럴 때는 보통 좀 얼마 벌었다 그런 썰들을 좀 많이 보더라고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돈 많이 벌었대 이러면 관심이 가잖아요. 그런 썰들에 굉장히 이렇게 좀 사람이 모이는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런 썰 위주로 맨 처음에는 좀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중간중간에 그래도 저희 구독자님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그런 포트폴리오나 이런, 아니면 기업 가치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이런 것도 중간중간 끼워서 썰도 조금 풀고, 제가 아는 지식도 많이 나눔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되게 천천히 진행되고 좀 느리긴 해요. 제가 다 모든 걸 이제 편집도 혼자 하고 다 컨텐츠 기획도 혼자 하다 보니까 좀 느리기는 한데,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내 계좌에 과연 몇 종목을 넣을지, 그리고 업종별로 넣을지, 아니면 한 업종에 좀 몰아서 넣을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건데,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거는, 개인 투자자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5종목을 안 넘겼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절대적인 건 아닌데, 5종목을 안 넘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종목을 10종목, 20종목을 가지게 되면 위험이 분산되는 효과도 있지만은, 한 종목 한 종목을 보고 있을 때 별로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는 것도 있고, 그러면 주식에 좀 흥미도 별로 안 생기겠죠. 그런 작은 마이너한 이유도 있고, 다른 이유는 뭐냐면, 이 5종목이 팔로업 하기가 되게 좋아요. 그 회사를,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를 그냥 처음에 마음에 든다고 사고, 그 다음에 1년, 2년 방치해두고 그냥 묵혀두는 게 그게 가치 투자가 아니거든요. 이 회사가 정말 내가 생각했던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지, 물건이 잘 팔리고 있는지, 고객들 반응은 어떤지, 뉴스도 계속 찾아봐야 되고, 공시도 어떤 게 뜨는 게 있는지, 경쟁사의 상황은 어떤지, 해외에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들은 어떻게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팔로우업을 해야 돼요. 오늘과 내일은 또 다르거든요. 내일과 모레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 회사들이 어떻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대로 잘 가고 잘 성장하고 있는지, 임원진의 어떤 신상에는 변화가 없는지, 지배구조는 바뀐 게 없는지, 경영진에 좀 양아치가 들어오진 않은지, 주주가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해야 돼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물건이 잘 팔리는지를 보는 건데, 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하루에도 3-4번씩 온라인 몰, 올리브영이나 신라면세점, 롯데면세점, 이런 사이트를 직접 다 들어가서 물건이 잘 팔리고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상품평도 보고, 신제품 나와보면 직접 매장에 가서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고, 그 가격은 얼마인지, 할인 행사는 자주 하는지 다 사보고 또 써보기도 합니다. 제가 쓸 수 없는 어떤 여성의 물건이라고 하면 주위 여성분들한테 다 선물을 해줘요. 그래서 그 반응만 좀 알려달라. 이거를 너가 써보고 좋으면 나한테 좋다, 싫으면
이거는 다시는 안 살 것 같아, 내 돈 주고는 안 살 것 같아, 뭐 이런 반응이 나오면 왜 그런지 이런 걸 다 물어보고 총체적으로 계속해서 그 회사가 잘 성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야 돼요. 그러려면 5종목이 넘어가면 굉장히 고라파집니다. 10종목 돼봐요? 그럼 10종목은 정말 뭐 하루가 막 바쁩니다. 아침부터 일어나서 판매량 확인해야 되고, 발품 팔러도 나가야 되고, 회사에 전화도 해봐야 되고, 한 회사당 거의 뭐 한 달에 한두 번은 전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전화해보고 물건 잘 팔리는지 확인하고, 뭐 주당한테 어떤 게 뭐 변화가 있는지, 회사에 변화가 있는지도 물어봐야 되고,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10개 회사라고 하면 그 작업이 엄청나게 많아요. 회사 다니면서 도저히 소화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약 한 5종목 정도를 추천을 드리고요. 5종목 정도 되면 한 종목당 시간을 좀 투자를 하면, 주말 포함해서 시간을 좀 투자를 하면 회사를 다니면서도 충분히 그 팔로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5종목을 추천을 드리고요. 실제 저도 돈을 벌 때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것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실었던 애가 가장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가 지금의 자산을 이룰 수 있었고요.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 같은 전설적인 어떤 투자자들도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한 거를 보면 100% 내 자산이 100이라고 봤을 때 약 한 30에서 35% 정도를 정말 자기가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적게 잡아도 한 10%에서 20% 이상. 분산은 굉장히, 그들은 펀드를 운영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업에 분산 투자를 하지만은 그래도 어떤 한두 기업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해요.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 요즘에는 애플에 꽂혔죠. 그래서 애플에 거대한 돈을 투자하고 비중을 굉장히 높이고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자기가 꽂힌 기업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합니다. 개인 투자자는 그걸 이제 펀드들도 많은 기업을 나누지만 그 중에서도 집중 투자를 하는데, 개인 투자자가 뭐 10종목, 20종목, 많으면 50종목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그걸 다 팔로우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5종목이 거의 뭐 한 개였던 것 같고, 정말 많이 보유할 때는 10종목 정도 보유했었는데 10종목은 팔로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5종목에서 한 6종목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흐름 정도를 보기 위해서 소액 투자한 기업들이 몇 개가 있고요. 10종목 안 되고 지금은 한 7, 8종목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계좌를 지금 보지 않았는데 한 7, 8종목 가지고 있고, 그 중에 이제 주 포트폴리오는 한 5종목 정도 됩니다. 그 5종목을 계속 추적을 하는 게 굉장히 주식에 대해 관심을 갖고 홀딩하는 데도 좋아요. 홀딩하는 게 뭐냐면, 이 회사는 잘 커나가고 있는데 만약에 그 회사의 주가가 갑자기 급락을 하잖아요. 미중 무역 전쟁처럼 대외 상황이 좋지 않거나 우리나라 내수 경기가 죽는 것처럼 경제가 안 좋을 때 기업은 계속 성장을 하겠지만 주가는 좀 변동을 해요. 수급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만큼 주가가 똑같이 올라가지는 않기 때문에 그게 당연히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흔들릴 때, 주가가 빠질 때 아무래도 조금 불안은 하죠, 사람이니까. 근데 제가 만약에 그 회사를 정말 깊숙이 알고 온라인 사이트에서 정말 잘 판매가 되고 있고, 이거는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엔 더더욱 커질 게 분명하다라고 알고 있다면은 주가가 빠지는 게 불안감을 만드는 원인은 아닌 거예요. 그때는 더 매수를 하게 되겠죠. 회사는 분명히 커지고 있어요. 잘 커지고 있는데 대외적인 상황, 어떤 수급의 변화에 의해서 주가가 조금 하락했다. 그러면 그때는 과감하게 들어갈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런 5종목 이상 넘어가면 그 회사들을 자세히 몰라요. 깊게 모르게 되기 때문에 5종목 이하로 한 회사마다 좀 깊숙하게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천을 드리자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업종별로 좀 구성을 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5종목을 갖고는 있는데 5종목 다 전기차다. 그러면 막 전기차 업황 자체가 무너지면 모든 종목 5종목이 다 나가리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한 종목은 화장품, 한 종목은 전기차, 한 종목은 업종이 뭐였을까요? 예를 들어 저는 투자를 안 하지만 한 종목은 바이오, 그리고 한 종목은 산업자재, 한 종목은 F&B라고 해서 푸드, 음식 쪽, 그렇게 5개를 나눠서 투자하면 한 업종이 좀 업황이 안 좋고 힘들어도 다른 종목들이 다 같이 무너지진 않아요. 5종목 정도를 구성을 하되 그 중에서 업종별로 좀 나눠주시는 게 좋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산업군이 안 좋을 때 다 같이 무너지지 않게 5종목 몰빵하지 마시고요.
한 종목에 몰빵하는 게 몰빵이 아니에요. 한 업종에 5개를 다 담는 것도 몰빵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그런 몰빵은 좋지는 않습니다. 분산 투자라는 건 분명히 해야 되고요. 집중 투자, 그러니까 한 종목의 비중을 조금 싣고 내가 정말 확신이 가는 그런 종목에 비중을 싣는 거는 좋지만은 완전 몰빵, 그냥 한 종목에 100% 담는다,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내가 아무리 그 회사를 깊게 알아도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회사가 아무리 현금이 빵빵하고 아무리 경영진이 좋고 아무리 이 회사가 커 나가는 게 확실하지만 갑자기 정말 막 만에 하나, 천만에 하나, 백만에 하나, 그런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무작정 한 종목에 몰빵하는 건 안 좋고요. 최소 뭐 2종목에서 5종목 정도 해서 내가 내 능력껏 회사를 다니면서, 전업 투자자분들 말고 이제 근로자분들은 회사를 다니면서 내가 그 나머지 회사들을, 내 포트폴리오에 있는 기업들을 팔로우, 추적하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그런 충분한 능력 바운더리 안에 있을 만큼 개수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2개, 5개 정도가 제일 좋고요. 저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도 지금 가치 투자를 계속 해오고 있지만은 5종목 넘긴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나머지 거의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정도 넣어놓고 그냥 이제 흐름을 좀 보는 경우가 많고요. 그럼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넣는 거 말고 나머지 이제 주포트 같은 경우에는 훨씬 많이 이제 시류나 흐름 보는 종목 2-3종목 말고 나머지는 5개, 포트에 많은 비중을 싣는 거는 5종목 이하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랬고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딱 좋더라고요. 제가 그 회사가 뭐 잘 팔고 있는지 진짜 자주 면세점에 가고 자주 온라인 사이트에 정말 하루에 3-4번씩 들어가 보기 때문에 제 능력껏은 그게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가 말씀드린 이 포트폴리오 구성 방법이 정답은 아니지만은 저는 그렇게 했었고 이런 점은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에는 또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나중에 또 교육 영상 같은 거, 교육 영상이라고 해야 될까? 제가 그냥 뭐 정보 나눔 영상에 실을 수 있으면 여러분과 열심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하는 회계사 소소하게 크기였습니다.